자, 기초문법의 맨 처음 내용,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사라는 것은요, 무분별하게 나눠져 있는 단어들을 특정 카테고리별로 해서 분류한 거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느냐? 자,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서 문법적 의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감탄사를 제외하고 7가지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동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들 대해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종류도 많은데 각각의 의의가 뭔지랑 어떻게 해석할지를 무분별하게 외울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선은 이 품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언어를 발전시켜 왔느냐를 떠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막 외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이해해 나가고 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언어란 것을 발달시켜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무언가를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혹은 그 외 추상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것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말들을 이름 명자 한자를 따가지고요 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일반 명사다, 뭐 추상 명사다, 뭐 고유 명사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딱히 이거를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저를 지칭하는 세진, 우리 집 맹수를 지칭하는 찰떡이, 사람을 지칭하는 human, 자, 찰떡이 같은 강아지 말하는 dog, 그 외 이 세상에 한 개씩밖에 없는 sun, 태양이 되겠지요. moon, 달이 되겠습니다. sea, 바다와 같은 것들. 이거 말고도 he, she, it, I, knowledge 이런 것들도 큰 범주 내에서는 명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는 끝이 나고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지칭하는데 항상 풀네임 쓰기 귀찮잖아요?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할 생각으로 이러한 명사들을 대신해주는 말인 대명사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이 파트는 기초적인 문법을 다루는 장으로서 이런 대명사에 대해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핵심적인 거 2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 이제 지칭할 때는요. 크게 사람이던가 근처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우선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한다 라고 해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자, 나, 너, 그리고 그, 그녀, 이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들, 우리, 여러 명들을 지칭하는 말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인칭이라 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비동사 파트에서는 이 I란 놈은요. 비동사 am과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지칭한 말을 2인칭이라 하고요. 이놈은 R이란 비동사랑 결합하게 됩니다. 그 외 3인칭은요. 단수와 복수로 쪼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단수란 것은 한 개인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한 명, 한 개라고 적어놨지요. 복수라는 것은요, 여러 개를 말합니다. 여러 개. 그래서 제가 뒤쪽에도 여러 명, 여러 개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그쵸? 이런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비동사 is 혹은 동사를 적을 때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그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줍니다. 복수의 경우에는요. 비동사 are가 결합하고요.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원형의 동사를 적어줍니다.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배울 테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하겠고요. 이거 말고도 어이 선생님 이거는 뭐라 해요? 혹은 저거는 뭐라 하나요? 이것들은 뭐라 하나요? 저것들은 뭐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때 이것이라 의미 가지는 것은 this, 저것이라 의미 가지는 것은 that. 이걸 초등학교 때 가까이 있는 거면 this, 멀리 있는 거는 that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중학교 접어들게 되면은 딱히 이것들을 가리진 않고요. 이것들 하고 싶다? these 찰자가 좀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집니다. 자, 저것들 하고 싶지 않습니까? those 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지칭해준 말, 명사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시해준 말,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명사를요,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강아지, 막연하게 사람하지 않고 어떤 강아지, 저러한 사람, 구체화시켜서 그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이때 이 형용이란 것은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과라고 하기보다는요, 빨간 사과 혹은 갓 나온 사과 한다면요,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준 놈이 바로 이 형용사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형용사는요, 우리말로 옮겼을 때 주로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인, 뭐뭐운, 뭐뭐한, 혹은 뭐뭐의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주고요.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오른쪽 예시를 볼게요. 그냥 세진하게 되면은 누군지 모릅니다. 전국에 세진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조금 더 그 의미를 좁히고자 handsome 세진, 잘생긴 세진 하게 되면요. 잘생긴, 그쵸? 잘생긴, 이것도 니은으로 끝납니다. 잘생긴 세진 해주게 되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고요. 얘가 어떤 놈인지 조금 더 그 특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찰떡이. 선생님, 뭐 먹는 찰떡인가요? 아니, 강아지 찰떡인데? 강아지 찰떡이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그 중에 예쁜 애가 우리 집 강아지야. pretty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면 이러면 이쁜, 예쁜이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찰떡이란 그 영역이 조금 더 좁아지면서 의미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on yellow tree, 노란 나무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한정되겠지요. 마찬가지로 the rotten apple, 썩은 사과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이고 우리말로 옮겼을 때 니은은 끝난다. 그리고 이 명확하게 해주는 과정을 수식한다라고 해줍니다.